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우입니다.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오늘도 영상을 어김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닥신이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스크린 해내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스크린이라고 하면 일단은 선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만한 차가 어떤 차고 사면 안 되는 차가 어떤 차인지를 쭉 이렇게 선별을 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를 선별해 놓고 한 2대 내지 3대 정도로 범위를 추려놔요. 그렇게 추린 다음에 이 차가 정말 내가 사도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또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살려는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의 성향을 보자 그랬죠. 내가 살려는 매물, 내가 살려는 관심 있는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 매물들이 어떤지, 전손차들인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다 사고 리스트가 없는 히스토리가 깔끔한 차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봄으로써 내가 살려는 물건을 갖고 있는 딜러의 성향을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내가 살려는 물건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체크리스트는 바로 뭐냐면 이제 딜러의 성향이 아니고 차주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차주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쉽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대충 감이 오실 텐데 바로 타이어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매입할 때 항상 타이어를 꼭 체크합니다.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를 끼고 있냐가, 물론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지만 그 전 차주의 성향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여지의 시그널을 분명히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트레디어가 한 200 정도밖에 안 되는 여름용 그립, 그러니까 스포츠 타이어를 끼고 있는 차가 있다고 볼게요. 그 차의 전 차주 운전 성향이 굉장히 안전지향적인 운전을 하면서 컴포트하게 관리하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풀브레이킹과 풀악셀을 좋아하는 약간 젊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여러분이 머리만 달려있다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이런 게 하나의 예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은 그 타이어의 브랜드, 타이어의 성향, 타이어의 마모 상태 몇 가지를 보면서 추론할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요번에 준비한 차는 벤츠 E클래스 W212 차량인데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가 껴있습니다. 이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라는 모델은 한국 타이어에서 노블 시리즈의 후속 모델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한국 타이어 요거랑 대응되는 게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인데, 두 개 다 4계절형 타이어고, 4계절형 타이어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마제스티랑 이 한국 타이어의 AS 요 두 개 모델이 가장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국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랑 항상 동급 기준으로 한국 타이어가 좀 더 비싸요. 사실은요. 금호 타이어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타이어 매장에 있는 직원분들은 보통 이제 금호 타이어를 기본적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급으로 치면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으니까 그렇겠죠. 이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AS라는 이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거를 장착할 때 금호의 마제스티를 보통 먼저 권해요. 그리고 이거를 달려고 하면 이거 타이어 가격 자체가 가격이 꽤 있거든요.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 미쉐린의 MXM4 아니면 컨티넨탈, 피제로 이런 수입 비싼 타이어들과도 가격 차이가 꽤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지불할 사람이면 사실 또 수입 타이어를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국산 타이어 중에 제일 좋은 거,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요 에이스라는 타이어를 달게 됩니다. 요거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격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국산 타이어 측은 너무 비싸고, 이 돈이면 이제 조금만 보태도 수입 타이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수입 타이어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전 수입 타이어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양산급들의 양산용 타이어는 사실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 차주는 어느 정도 좀 차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서,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국산 타이어라서 좀 우습게 보이지만 한국 타이어 정도 되면은 타이어 랭킹으로 세계 한 6손가락 7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니까 이제 완전 초메이저 회사고, 전 세계에서 타이어 만드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듣보잡 회사들은 많지만 초메이저 회사의, 그러니까 일반 양산 차량의 4계절용 타이어 중에 프리미엄 라인이기 때문에 수입 타이어 미쉐린의 MXM4 이런 거에 비해서도 못할 게 없다고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차주는 뭔가 좀 차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서 국산 타이어의 가치를 좀 더 알면서 돈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도 아니면서 이게 굉장히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랑은 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하나 추론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예제로 가겠습니다. 이 차는 보면요, 지금 넥센 타이어가 껴있는데 모델이
뭐 엠프리지 뭐 이런 게 껴있습니다. 넥센도 이제 하이엔드급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넥센에 CP672가 껴있다고 쳐볼게요. 소위 얘기하는 싼마이 타이어의 아주 대명사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4계절 보통 양산용 타이어는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데, 넥센이란 브랜드는 그래도 브랜드 밸류로 치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똑같은 성능이면 한국 타이어보다 금호 타이어가 조금 저렴하고 금호보다 넥센이 조금 더 저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넥센을 사진 않습니다. 넥센도 이제 고급 라인들이 있고, 그 고급 라인들은 가격대도 이제 만만치 않게 비싸긴 한데, 사실 뭐 굳이 그 돈 주고 넥센을 사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 브랜드 랭킹은 세계에서 초메이저고, 금호 타이어 정도도 거의 초메이저긴 한데 한국 타이어 자체가 워낙 초메이저고, 뭐 이제 넥센 정도 되면 사실 외국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넥센에 CP672 뭐 이런 게 껴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진짜 차를 어떻게 관리했을지 대략 예상이 되는, 뭐 정비나 이런 것들도 정말 돈을 정말 아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엠프리지 제가 정확히 모델은 모르겠지만 뭐 넥센 타이어가 껴있고 이런 거 보면 이 차주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타이어 가게 가서 그냥 눈탱이 제대로 맞고 타이어 가격은 제대로 주고 마진이 가장 남는 뭐 그런 타이어를 타이어 사장님이 권했을 가능성,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요 차주가 차를 이제 신차로 출고했던 차주가 이제 보통 넥센을 끼기 쉽지 않고, 보통 이제 조금 저렴하게 차를 뭐 구입했던 그 이후의 차주가 차에 이제 돈을 최대한 안 쓰면서 차를 그냥 유지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타이어가 최소한의 돈으로 타이어를 갈고 차를 유지하려고 했던 차주, 그렇다면 그 차의 정비 상태 대략 예상이 되겠죠. 이런 차주가 차 정비를 열심히 미리미리 예방 정비를 다 하면서 탔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버틸 대로 버티고 고장이 있어도 대충대충 타고, 고장이 나도 굉장히 저렴한 부품으로 대충대충 교환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넥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어느 정도 차주의 성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겠죠. 다음 예제를 볼게요. 요 차는 이제 벤츠인데 컨티넨탈이 껴있습니다.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보통 컨티넨탈 많이 다는 게 뭐 프로 컨택트가 뭔가 이제 제네시스의 이제 순정 타이어로 달려 나오는 타이어가 있는데, 컨티넨탈 브랜드 자체가 말레이시아인가 뭐 이런 데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있지만, 아무리 저렴해도 한 20만원 이하에는 구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런 타이어들은요. 뭐 그런 것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는 거 가끔 되게 독특한 매장에 가면 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건 거의 논외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최저가를 찾아봐도 컨티넨탈 이런 타이어는 한 20만원 이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산 타이어 중에 거의 제일 비싼 거랑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어를 끼고 있는 차주라면 이 차주는 다른 관리를 어떻게 했을지는 대략 예상이 갑니다. 정말 막 돈을 아끼면서 아주 그냥 다 저렴하게, 차가 문제가 생겨도 잘 안 고치고 탔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식 센터 다니고 그냥 정비소에서 하라는 대로 예방정비 다 하면서 탔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추론을 해보시고요.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차 같은 거 볼게요. 이 차는 이제 보시면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가 껴있는데, 미쉐린 좋아요. 뭐 긴 말이 설명 없는 타이어 회사인데, 파일럿 스포츠라고 하면 약간 좀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입니다. 이제 미쉐린의 MXM4를 끼고 있으면 되게 컴포트한 성향의 4계절 타이어면서 조금 더 나는 하이엔드를 원한다. 그러니까 국산 타이어의 벤투스 AS나 뭐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보다 나는 내가 돈을 조금 더 지불해도 나는 미쉐린 정말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는 스포츠 성향 관심 없어 이러면 MXM4를 끼겠지만, 파일럿 스포츠 뭐 이런 타이어를 낀다는 것 자체는 차주가 어느 정도 조금은 약간 좀 스포츠 성향에 관심이 있는 차주가 아닐까, 그런 걸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 차주가 좀 남자고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벤츠 E클래스인데 타이어를 볼게요. 금호 타이어의 엑스타 PS31을 달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를 보시면은 패턴 자체는 약간 좀 스포츠 성향의 약간 직진 패턴의 그립용 타이어 패턴이고, 약간 4계절 패턴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요. 이제 여름용 타이어라고 하기에는 트레드웨어가 460이니까 굉장히 마일리지 지향성이라서 사실 좀 그립 타이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 타이어가 일종의 금호 타이어에 예전에 보면 4X2라는 타이어가 있었는데요. 그 타이어의 후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대는 굉장히 저렴한 라인이면서 마일리지도 좋고 적당한 스포츠 성향의,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서민의 스포츠용 타이어, 그러면서 마일리지도 좀 확보되는 뭐 이런 타이어라고 보죠. 극한의 성능보다는 적당히 절충하는 뭐 그런 타이어인데,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뭐 가성비로 치면 이런 것도 정말 좋고, 일반적인 양산차 수준에서 적당하게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뭐 이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금호 타이어의 엑스타 4X2라는 타이어를 사용했었고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뭐 사실 그냥 양산 있는 타이어들이 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되게 플라시보 영역도 강하고 이 차를 타고 우리가 뭐 드리프트를 할 것도 아니고 200km 달릴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타이어를 끼고 있는 차주라면 이런 타이어를 끼는 사람은 공식 센터를 다녔을 가능성도 적고 애프터마켓 정비소를 다니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정비를 최대한 좀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랑 좀 비슷한데 저도 뭐 이런 타이어를 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제가 이제 타고 있는 애플 0520D에 달고 있는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V2 컨셉2라는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이제 4계절 타이어면서 되게 직진 성향, 약간의 고속 성향과 마일리지도 길고 가격은 저렴한 딱 그거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타이어를 끼는 이유는 일반적인 4계절 타이어를 원하면서 가격 비싼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뭐 이 차주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랑 좀 비슷한 면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차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타이어는 선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지갑이 조금 두툼하진 않은 차주일 가능성이 좀 높고 이 벤츠 E클래스를 신차로 뽑은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높고 물론 이제 눈탱이를 맞아서 그냥 마진이 적은 타이어 아무거나 껴줘갖고 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점들을 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이어는 보면 뭐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3 뭐 이런 거 달고 있는데 이런 거 아주 그냥 정말 제네럴합니다. 굉장히 제네럴한 명불허전의 미쉐린 하이엔드급 그냥 공식 센터에서 정비하는 사람이 타이어 가격이 뭐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인터넷 최저가가 얼마든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그냥 제 돈 다 주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제가 살려는 차에 타이어가 이런 상태라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타이어가 이제 이렇게 수입 타이어 좋은 게 껴있는데 마모 상태가 많이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타이어가 많이 남았으니까 개꿀이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차주가 차를 팔려고 작심해서 판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팔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실 살다 보면 차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팔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타이어 상태가 좋으면 내짝 다 좋다면 이 차주가 팔기 직전까지 차를 팔 생각이 없이 주인의식을 갖고 성심성의껏 관리하던 차일 가능성이 높고 타이어가 마모가 다 깔끔히 돼 있는 매물이라면 이 차주가 이제 나는 올 겨울쯤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든 정비를 최대한 미루다가 파는 차일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중요하지도 않고 꼭 맞지도 않는 건데 사실은 이런 타이어를 보는 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중고차를 살 때마다 이제 타이어를 보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구입했던 애플 0520D 같은 경우도 그 전 차주가 미쉐린의 MX-M4를 끼고 있었고 사실 저도 그 점을 구입할 때 고려를 했습니다. 제가 한 2주쯤 전에 저희 아버지 차를 한 대 더 구입했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를 좀 타고 있는데 애플 0520D 후기형 모델을 샀어요. 엑스드라이브를 한번 구입해봤는데 그 차도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3가 달려있고요. 그 차를 고르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그다음에 중고차 딜러의 다른 매물, 그 차의 타이어, 그 외에 다른 튜닝 상태들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해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매입할 때 저희 아버지가 가서 그냥 차를 사러 갔고 저는 이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따라가봐야 별로 할 게 없어요. 그 정도 골라놨으면 그 정도면 됐다. 이제 그 다음은 복불복이다.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인터넷으로 이 정도 고르면은 그냥 거의 탁송으로 사도 됩니다. 이 정도 골랐으면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는 선별 단계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이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차를 이제 다 골라놓고 마지막으로 뭐가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해서 영상을 빨리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